자, 오늘 연속 상장 시리즈의 마지막 8번째 알지노믹스입니다. 자, 알지노믹스 이건 상장되기 전서부터 굉장한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고요. 자, 이게 신규 상장주에서 자주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예상외로 여러분 생각 일반의 인식과 다르게 이 바이오주들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저 앞에서부터 쭉 드려왔었죠. 그래서 최근 쪽에 같으면 온코닉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상장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저 앞쪽에 3빌런이 있고요. 넥스바이오도 있고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가치에 비해서 낮게 상장되는 케이스예요.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임드 같은 경우는 아주 낮게는 아니죠. 자, 이게 앞에 저 이제 자주 얘기 드렸던 그 내용부터 먼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점상이에요. 점상으로 지금 300% 점상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 이 케이스도 이건 일종의 빅픽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뒤로 연말 납회 직전에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사실상 올해 신규 상장에 대미를 찍는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임드에서 시작을 해서 알지노까지 이렇게 딱 라인 맞춰둬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득을 좀 봤죠. 고가에서 상장이 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득을 본 사이 있는 종목들 다 득본 종목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의 빅픽처라고 봐야 돼요. 알지노믹스라서 이렇게 쭉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인다라면 이 열기가 내년 쪽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연말에 보면 꼭 이렇게 당기는 이런 흐름들 나온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자, 앞에 어떤 DS 단석하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세 개 종목이 2023년도 말 같은 경우에 세 개 종목이 연속으로 따답을 기록하면서 넘어 들어가서 다음해 초까지 IPO주들 대랠리를 만든 적이 있죠. 그래서 늘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빅픽처가 조금 더 뚜렷하게 구성이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임드 바이오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건 밑으로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덮어놓고 일단 그냥 때려 사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신규 상장주들을 대부분을 일단 우선 욕부터 너무 비싸다고 욕부터 때려박는 제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사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상대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평가에 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 바이오 경우는 그 가치를 이제 가장 일반적인 가치 계산 방식을 여러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바이오 성장 막강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일반 상장주 전체를 친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아주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게 이제 그 비슷한 기업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슷한 존재하는 기업들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높은 시가총액에 들어가게 된다면 두들겨 맞는다. 지금 밑에서 이렇게 마구 들어오는 나라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어저께 너무 높게 상장되고 있습니다. 이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지금 저가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거 어제 한번 볼까요? 49,700에서 27,000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이게 어제 하루 동안에. 예?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죠. 그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이게 바이오 섹터의 기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술 이전 가치가 일반적인 통용 기준이라고 시장 가치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술 이전을 이미 한 종목에는 이미 기술 한 크기 아직 안 한 종목의 경우는 그 주요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을 했을 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치 크기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주가 20만원 딱 일단 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 주가 목표 같은 경우 30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드린 이유가 에이프릴에 나왔네요. 요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드린 거죠. 1조 2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고 추가 이 기술 이전 기대까지 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됩니다. 사야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사라는 표시만 계속 나오죠.
에이프릴 바이오 직접 분석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근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앞쪽에 아래 이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술 이전 가치보다 더 아래쪽 시가총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자, 알지노믹스 또 에임드 바이오에서 설정됐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점상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례적으로 점상 미쳤냐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점상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왜? 냐? 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알지노믹스는 상장 전에 일라이릴리한테 이미 1조 9천억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는 상태로 움직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래서 그러면 1조 9천억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2조 원이 기준이 되는 거야. 시가총액 2조 원이 기준이 되는데 신규 상장주는 프리미엄이 좀 더 붙어 들어가기 때문에 50에서 100%까지 더 올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쫙 올라 들어가는 게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이제 고르고 난 다음에 쭉 치고 들어갔다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자기 가치 맞춰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구조인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온코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 초에 밀려 떨어질 때 이거 보나마나 500 나올 테고요. 지금은 이제 오버행이 제한되는 구간이니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오버행 떨어질 테니까 오버행 떨어지는 거 이거 받아가지고요. 그냥 쭉 홀딩하세요. 찬바람이 올 때까지. 이렇게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면 지금 1조 9천억입니다. 일라이릴러 1조 9천억.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선 시가총액으로 2조 원 수준으로 해서 시작해서 아주 연락에 가는 경우에 4조 원까지 올라가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지금 200%가 올라들어. 그러니까 따답을 이루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공모가가 지금 얼마에서 지금 상장이 된 거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들어와서 공모가가 지금 22,500원 범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300% 상승이 이렇게 나가지고 1조 2천억이니까 그럼 얼마에서 시작한 거죠?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이게 평가가 얼마 나오는 겁니다. 얼마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온코닉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처음부터 얘들은 집어를 못 고치고 이거 틀림없이 이거 패대기 나올 겁니다. 그거 받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큐보 하나의 가치만으로도요. 자큐보 하나의 가치만으로도 그 뒤에 계속 자큐 날 때 제가 처음에서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자큐보 신약가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000억대 주가는 시가총액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네스파립을 제외하고 자큐보 하나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최근에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자큐보 하죠. 근데 상장 초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1조 9천억의 기술 이전을 한 회사가 도대체 얼마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건 4분의 1 가격이 되니까 3천억? 4천억?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죠? 공모가가? 그렇죠? 1조 9천억 기술 이전을 한 이게 RNA 편집 분야 회사 이름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다 알려주고 있는 회사죠. 알지노믹스 RNA 편집 기술 강자. 자, 요 경우에 일단은 우선은 산다라고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행 유시거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물량은 오버행이 아니라 즉 공모에서 묶여지는 수량이 아니라 공모에서 묶여지지 않는 수량이 가장 무서운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지금 보호예수 물량을 늘리는 이 강화 조치를 해놨어도 그 보호예수에 걸리지 않는 매자님 물량들이 이게 닦아서 뭉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집어를 개 못 준다라고 해드렸죠. 이 물량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게 되면 이 경우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떨어지게 될 텐데 그 떨어지는 거 이제 받아가지고 노리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싸죠. 1조 9천억의 기술 이전인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밖에 안 되니까 아직 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겸인데 이 종목이 징크스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징크스를 깨줄 때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아직도 못 깨고 있는 징크스가, 바이오가 2000년 DJ 때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이렇게 등장한 이후로 BT, IT 다음은 BT다라는 모토를 달고 들어온 이후로 25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못 내기 때문에 특례 상장, 그래서 뭐 근래 같은 경우는 바이오만 너무 특례 상장을 많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이게요, 이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마찬가지인데, 이 특례도 종류가 있죠. 특례의 종류가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각종 특례 1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조진다라고 하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다 조진다. 기술 성장 특례 1호 기업 셀리버리 이미 상폐됐고요. 자, 그 전에 특례 상장 1호 기업은 얘가 특례 상장 1호 기업입니다. 헬릭스 스미스. 자, 전체로 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특례 상장 1호 기업이 이게 헬릭스 스미스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들었던 얘가 이 꼬라지가 되어 있죠 지금. 고가 대비 96% 이렇게 작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들어온 R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초격차 상장 특례 상장 1호입니다. 초격차 상장. 그러니까 특례상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성장 특례 1호였고요. 그 다음에 이익 미실현 상장 특례도 있죠. 이익 미실현 상장 특례 1호 기업은 이 회사입니다. 구제주 맥주. 상장하자마자 주가 계속 내려가지고 결국에 다 팔아버렸죠 지금. 상장 첫날 최고가 만들어 놓고는 그 뒤로 계속 줄창 내리다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벌써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특례 상장이 나오고 주가가 특례 상장이 나오고 계속해서 때려 팔아버리는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지금 문제 있다, 문제 있다라는 얘기 이제 근래 계속 나오죠. 앞서 종목에서도 나왔는데. 예. 무자본으로 검색해보면 나오겠네요. 여기요, 이런 거. 특례 상장하고 승례로 그래서 상장 자체가 목표를 가지고 특례 상장 시켜놓고는 그 회사 다 팔아먹고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각 1호들이 줄줄이 다 망했어요. 1호자 단 종목 중에서 성공한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누군가 25년 정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한 종목 정도는 이 징크스를 좀 깨줘야 될 거 아니냐, 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R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좀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호 상장기 1호 특례 1호 기업들은 다 망한다라는 이 징크스를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에 이제 낮은 가격에서 지금 공모가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잘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는 종목,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기대로 얘기를 드렸었죠. 워낙에 싸게 상장해서 그래요. 앞에 계속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 생각과 달리 우리 IPO는 총체적인 해먹자 구조라서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상장이 되는데 반해서 이 헬스케어 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인식과 그리고 시장에 지금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노린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계속 노리셔도 돼요. 계속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싸게 상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예를 들면 제가 구분을 해드리라면 솔루션자 달고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일단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라, 이렇게 딱 요약을 해드렸죠. 솔루션을 달고 들어오는 종목은 현대마리솔루션 같은 이런 예외적인 종목들을 제외하고 솔루션을 가서 무슨 회사 기업 내용을 봤더니 솔루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심하라. 그래서 매출 100억짜리를 미국에 있는 매출 10조짜리 세계 1위 기업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가로 상장시키고 그리고 그냥 헤쳐드시고 상장되고 2달 지났더니 마이너스 80% 90%가 있고,
이따위 쪽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솔루션 달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이렇게 IPO 하면 뻥튀기라는 공식이 15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상장되는 게 헬스케어 기업들입니다. 의료기, 제약바이오. 이거 그래서 알지노믹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제대로 누린다라고 하면 웬만한 거 그냥 패스해버리시고요. 제가 따로 얘기 드리는 건 말고 그런 거 패스해버리시고 이게 이 제약바이오 쪽의 라인들, 제약바이오 쪽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자 처음 저기서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중간 들어오는 라인에서 저점입니다. 그렇고 계속해서 저점 잡아드렸던 이런 종목이죠. 오가노이드.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 이게 예상외로 굉장히 싸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리자라고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노려가지고 제대로 한 건 해먹겠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의료기 이 헬스케어 라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요. 오르고 있는 전문가 중에 여기 또 신규 상장주를 전문으로 또 공략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오르고 채팅 앱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입장을 하시면 20여 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각자 주특기와 접근 방법이 다 다르는 얘기예요.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앞서서 나왔던 텔마 처리죠. 그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출산도 넣어 있었고요. 그 앞에 부동산 개발 관련주들 날라뛰었고요. 오늘도 지금 상한가 종목이 9개나 되거든요. 이런 세력 급등주들을 전문적으로 단타 공략하는 분도 있고 이런 신규 상장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내는 전문가도 있고 탈모 치료제 출산 테마로 들죠. 테마주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렇게 저가로 왕창 떨어졌다 들어오는 우량주들 멀쩡하게 잘 가는데 기관들 목리로 내가지고 공매도 게임에 걸려가지고 깨졌다가 돌아 나오는 종목들 이런 거 돌아 들어가는 거 이런 저평가주들을 골라서 사서 묻어놓고 크게 왕창 수익을 내는 이런 형태의 중기 전문가도 있고 대형 주도주들 달고 그냥 뛰는 전문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르고 해서 이게 쭉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전문가 특히 분야들 요거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쭉 세팅을 해 두시면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 4월달에 지수 깨졌다고 수익 못 냈습니까? 정책 테마가 있었는데 정치 정책 테마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HVM 같은 종목들 작년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머스크하고 묶어가지고 우주항공 테마 저희가 집중해가지고 딱 3일 동안에 70% 72% 수익 내고 빠졌던 종목이죠. 그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장 돌아 들어갈 때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200% 올 4월달 같은 경우는 그 돌아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두산 에너빌 집중 공략해서 그런 대형주로 200% 이런 거 만들어내는 데가 천재투자TV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